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해마다 비슷한 안건과 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은 안건을 올려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활체육 이벤트인 탁구 백단대전이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선수단 등 700명의 단체 방문객이 춘천을 찾았는데 사드 사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중국 관광객입니다. 대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대학 평의원회를 만들도록 했지만 평의원회가 아직 없거나 있더라도 교수 중심으로만 단중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우 공급이 줄면서 산지 솥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 된 송아지 경매가가 400만 원을 넘는 등 농가의 입식력이 또한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회의를 갖습니다. 지역의 교육 현안을 서로 논의하고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한 안건을 계속 올리면서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이번에는 13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에서 4개, 교육청에서 9개를 제안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 정기 구매와 인구교육,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 남북교류 협력사업 행사 참관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학생 동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7만 명커녕 700명을 모으기도 힘들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았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인데.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확대, 급식비, 식품비 단가 인상, 교복비 지원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모든 학생들 급식 지원을 하는 도치고 또 5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 단골 안건이 됐습니다. 10여 차례 회의 중 6번이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예산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남북교육 교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이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중고교 교복비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시군과의 협의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두 수장이 참석한 회의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법적 요식 행위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활체육 이벤트인 탁구 백단대전이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선수단 등 700명의 단체 방문객이 춘천을 찾았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중국 관광객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00여 명 중국인들이 춘천 봄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활체육 행사인 탁구 백단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중국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저우 이찬도 이번 대회에 참석해 강원도 탁구 동호인과 친선전을 벌였습니다. 上午我们就跟韩国的团体我们在一起比赛，我们在一起比赛的感觉非常好。打完比赛我们又一起合影留念，我们又一起研究讨论了一下乒乓球今后要怎么能发展得更好。 중국 선수단과 가족들은 춘천과 강릉, 남이섬 등을 2박 3일 동안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사드 갈등 뒤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 방문단이 한국을 찾은 겁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산불 정책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就因为江原道成功地举办了世界冬奥会，而且我们看到了它的美丽的风景，所以说决定在此进行。 강원도는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모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 방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열림으로써 앞으로 문화 또는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단체 관광의 문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 문화, 교류 확대가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멀어졌던 중국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회는 대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대학 평의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평의원회가 아직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 중심으로만 편중이 심하다 보니 의견 수렴이 어렵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평의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교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이 바뀌면서 사립대에만 있던 대학 평의원회 설치가 국공립대로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1년이 다 돼가지만 강릉 원주대에는 평의원회가 없어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그리고 학과 구조조정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같이 평의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빨리 해결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평의원회 설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늦어졌고 올해 안에 대학 평의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이제 대학 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연말까지는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정 구성원 비율은 최대 50%지만 강원대학교는 교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수 비율이 40% 안팎인 사립대학들도 학생 비율은 적습니다. 도내 대학평의원회 학생 비율은 강원대가 4%로 가장 낮고 한림대 9, 가톨릭관동대 15, 춘천교대 18, 한라대 23% 수준입니다.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야지 대학평의원회에 있는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한우 공급 감소로 산지 솥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 된 송아지 경매가가 400만 원을 넘는 등 농가의 입식력이 또한 뜨겁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경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는 횡성의 가축시장입니다. 추석에 맞춰 한우를 집중 출하한 축산 농업인들이 송아지 입식을 위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한우는 숫송아지 44마리를 포함한 81마리. 사려는 사람은 많고 송아지는 적다 보니 낙찰을 위한 눈치 작전도 펼쳐집니다. 먼저 경매에 왔다가 높은 시세를 썼는데도 못 사가지고 이번 경매에는 꼭 사가지고 가야 돼요. 높은 값을 주고라도. 5개월 된 숫송아지의 최고 낙찰가는 420만 원, 내정가보다 100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숫송아지 평균 가격도 325만 원으로 2달 새 4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만 원이 높습니다. 암송아지는 작년보다 4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명절 밑에 농가들이 출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식 열기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솥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아지 몸값이 뛰다 보니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 입식을 늘리고 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량도 전국적으로 5.4% 증가했습니다. 한우 고기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번식 심리도 강해진 겁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의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79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높았고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깃값 강세는 과거 정부의 암소 도축 장려 등의 여파로 현재 도축할 수 있는 마리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액을 넣었던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넣었던 소들이 도축되는 이제 내년 이후에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도축 마리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값 강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공립유치원과 초중 특수학교의 모든 통학 차량에 2019년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확정한 통학 차량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도내 통학 차량 681대에 운행 중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옴니뷰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또 통학 차량 시동을 끌 때 운전자가 맨 뒷좌석까지 가서 학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좌석 확인벨과
차 안에 학생이 남았을 때 학생이 이를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는 올해 말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됩니다.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 88곳에서는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1일부터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춘천시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2월 이전인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는 49만 500명으로 5년 전보다 2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 평균 10.7%씩 치매 환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치매로 전환되기 쉬운 경도 인지장애 환자도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24%씩 늘고 있습니다. 춘천시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 시민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승용차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8개 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학생들의 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시민봉사단에 100여 명이 참여한다며 오늘 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